안녕하세요. 토마토 투자클럽 이정호 전문가 김영우 전문가입니다. 네, 어느덧 10월도 마무리 되어가는 시점입니다. 연초부터 이슈가 되었던 금리 인상 이슈, 러시아 전쟁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금리 인상 이슈는 슬슬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어가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는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답답함을 오늘 투자이신 일부에서 해소시켜 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럼 김영일 전문가님, 오늘 장을 한마디로 표현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은 FOMC를 기다리는 눈치 보기 장세가 아니었나,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제 FOMC를 기다리는 눈치 보기 장세냐라고 한다면, 지금 시장이 이제 최근에 상당히 좀 반등이 잘 나왔었죠. 아무래도 뭐 긴축 속도 조절론이나 혹은 이제 그 외에 전체적으로 이 시장에 대한 어떤 저점 매수 심리가 이제 살아나면서 시장이 상당히 이제 반등이 잘 나와줬는데, 오늘은 이제 초반에는 어느 정도 올라와 주다가 이제 장 후반으로 갈수록 상당히 또 이 매물을 뱉어내는 그런 이제 흐름들을 보였죠. 아무래도 다음 주에 FOMC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FOMC를 어느 정도 또 대비하는 그런 이제 이 심리가 발동이 되지 않았나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다음 주 FOMC에서는 이 자이언트 스텝이 진행이 될 것으로 어느 정도는 확정적으로 또 예상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역시나 중요한 부분은 자이언트 스텝을 진행함과 동시에 파월 의장이 과연 지금 현재 이 긴축 속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강경론이 또 아무래도 대세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또 강경하게 이 매파적인 발언을 이어나가는지, 아니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이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라는 혹은 비둘기적인 발언을 또 내뱉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아무래도 조금은 이 눈치를 보는 그러한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FOMC 이후에 이제 아무래도 이 결과를 보면서 약간 매파적인 발언이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뭐 실망 매물이 혹은 이제 비둘기적 발언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또 시장에 대해서 환호하는 그런 이제 수급들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또 뚜껑을 까봐야지 알 수가 있는 거겠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더 시장을 좀 두고 보면서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는 만큼 조금 더 이제 보수적이고 선별적인 매매를 좀 더 이어나가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럼 이종호 전문가님께서는 오늘 장 한마디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돌입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포스코 케미칼이 분기 매출 첫 1조 원을 돌파하면서 오늘 좀 웬만한 상승세가 나왔는데, 계속적으로 이제는 우리나라들 대형주들의 실적 랠리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할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26일부터 LG 에너지솔루션, SK 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유메이드가 실적을 발표하는데, 대표적으로 어떻게 본다면 지금 반도체 분위기가 되게 좋아요. SK 하이닉스도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주는 모양새고, 삼성전자도 나와주는 모양새인데, 여기서 어느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는지, 실적 기대치를 상회하면서 더 올라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요즘에 P2E 게임 관련해가지고 유메이드가 큰 상승세가 나왔는데, 이 상승세를 실적으로 인해서 더 이끌어 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할 필요도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어떻게 본다라면 지금 대형주 중에서 탄탄한 흐름세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더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지, 이런 실적이 되게 중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내 보유 종목 중에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은 좀 더 관심 있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27일날 삼성전자, 현대중공업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계열도 요즘 분위기 좋았죠. 계속적으로 이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더 올라갈지, 주가 상승의 견인력이 될지, 이런 부분을 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미국도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계속적으로 나와요. 이제 미국 현지 시간으로 오늘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 발표가 있고, 그리고 26일날 메타, 27일날 애플과 아마존이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어떻게 본다면 실적 시즌에 맞춰서 시장의 하방 압력은 어느 정도 지켜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실적에서 어떻게 본다면 더 안 좋게 나올 경우에 이 하방을 더 뚫고 하락세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서 투자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진단에 앞서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화 상담 02-325-8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고, 유튜브에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종목 진단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이제 현정수님께서 그레디언트 18,000원에 12% 있는데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달아주셨네요. 인터파크에서 공연 예매를 하면서 리오프닝 하면 또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 하에 이제 매수를 하셨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그레디언트가 원래는 인터파크라는 이름을 이제 갖고 있었죠. 이제 아마 여러분들 뭐 다들 많이 이용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뭐 공연이나 혹은 이제 뭐 여행, 뭐 숙박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 예매를 하는데 인터파크로 또 많이 이용을 하셨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3월 정도였던 것 같아요. 아마 한 2월, 3월 정도에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많이 차올랐었던 그런 구간이 있었죠. 이제 요 구간이었었는데 이때 이제 한창 이 마스크 벗느냐 마느냐 그러면서 이제 뭐 계속적으로 이 실내 활동 재개되느냐 마느냐 이러면서 이제 이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상당히 조금 탄력을 많이 받았었던 그러한 시기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터파크가 그레디언트로 좀 사명도 변경을 하면서 굉장히 또 이 해외향 매출을 또 늘려 나가겠다. 그러면서 신사업도 좀 진행을 하면서 굉장히 좀 야심차게 사명을 바꿨었던 이제 그러한 이력이 있는데 지금 이제 이 그레디언트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탄력이 나오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제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러한 구간이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이 대금의 좀 추이를 보게 되면 사실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레디언트가 최근에 이제 이 리오프닝 관련해서 기대감이 차오를 때 거래됐던 대금을 보게 되면 역시나 상당히 조금 지지부진한, 상당히 좀 강력한 대금들이 좀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대금을 보게 되면 상당히 이제 일전에 많이 거래되었었던 이 거래량 대비 대금이 많이 줄어든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거래량 캔들이 거의 차오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나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소외가 되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그레디언트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조금은 이제 지지부진한 그러한 과정에 있죠. 최근에 뭐 계속적으로 뭐 입국에 대한 이제 PCR 심사를 어느 정도 좀 면제를 한다라든지 혹은 이제 뭐 계속적으로 항공 노선을 늘려 나가면서 뭐 계속적으로 이 여행사들이 살아난다라든지 혹은 이제 뭐 일본의 무비자 입국이 이제 출입이 가능해진다라든지 여러 가지 이 리오프닝 쪽으로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지만 시장 환경이 조금 이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여행이나 혹은 이제 뭐 항공 이제 이러한 관련주들은 조금은 이 좀 주목받아야 되는 이 시기에 주목을 받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레디언트도 지금 현재 이러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조금 마찬가지 아닐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경기 침체 우려감, 그 다음에 이 소비 둔화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시장에서 커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그레디언트나 뭐 그레디언트를 포함해서 뭐 항공, 뭐 그 다음에 뭐 여행사 등등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 주머니에 여유가 있어야지 또 많이 소비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이제 업종에 속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시장의 이 경기 침체 우려감이 어느 정도 기본 골자로 이제 작용을 하는 이런 시장 내에서는 조금 상대적으로 이 소외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레디언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경기 침체 우려감, 그 다음에 소비 둔화로 인해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그레디언트가 뭐 요것도 있었지만 추가적으로 또 야놀자 관련주로 어느 정도 또 수혜를 받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이제 이 야놀자 관련주들의 흐름을 저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봤거든요. 먼저 이제 SBI 인베스트먼트 야놀자 관련주로 이제 속하고요. 그 다음에 뭐 아주 아이비 투자 등등 해서 야놀자 관련주들이 이제 상당히 좀 많죠. 야놀자가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다 뭐 이런 이제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레디언트는 야놀자 관련주로 엮이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에 거래가 크게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아무래도 지금 현재 그레디언트가 올라오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모멘텀이 상대적으로 좀 부재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됩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그레디언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조금 올라올 수 있을 만한 이슈가 어느 정도 또 형성이 되어야지 시장에서 또 반응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주는데 지금 이제 그레디언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실적이 당장 눈에 띄게 올라오기도 조금은 힘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리오프닝 관련주도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조금은 탄력이 부족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레디언트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에 어떤 대응을 하기보다는 조금은 이제 여유롭게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레디언트가 떨어질 대로 떨어진 구간이기는 합니다. 일전에 상승이 나왔었던 구간 초입 부근에 이제 있기 때문에
많이 떨어진 구간이기는 해요. 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레디언트가 어찌됐든 이 시장에서 좀 주목할 만한 그런 상승을 보이려면 결과적으로는 일전에 이러한 이 거래량이 어느 정도 들어와주는 그런 구간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거래량이 좀 많이 부재한 구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소외가 되어 있어서 당장에 이제 어떤 탄력을 보이기는 조금 이제 힘들다라고 보여질 것 같고, 오늘도 이제 야놀자 관련된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좀 크게 상승을 보이지 못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윗꼬리를 그리면서 마감이 됐거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당장에 끌어올려줄 만한 재료가 부재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때문에 그레디언트는 지금 현재 이 저점 구간이 있죠. 13,100원에 이제 최근에 좀 저점을 받쳐주면서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는데 일단 이 13,100원 구간을 이탈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그레디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이 티켓 파워가 있잖아요. 뭐 이제 뭐 여행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항공, 그다음에 뭐 숙박, 그다음에 뭐 공연 등등 해서 여러 가지 티켓 파워들에 대한 이 실적이 좀 떠오르는 그런 이제 구간이 나타나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시장의 이 소비도나 경기 침체 우려감이 조금 주요하게 작용을 하다 보니까 당장에 좀 탄력을 받기는 어려운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이 내년 정도까지 되면서 이제 좀 이 수요 둔화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이제 사라져야 돼요. 소비 둔화에 대한 우려감들이 조금씩 사라지면서 소비가 좀 더 이제 활성화가 될 때 그레디언트도 지금 현재 당장에 어느 정도 좀 올라올 수 있을 만한 실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그레디언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특정할 만한 이슈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어느 정도 기다림이 필요한 그런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당장에 대응을 하기에도 조금은 이제 어려울 것 같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13,100원 먼저 좀 지켜주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탈 시에는 추가적으로 또 조정 가능성이 있기는 하니까 비중 축소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염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이제 현재 이 구간에서 13,100원 구간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약 15,000원에서 16,000원 정도까지는 1차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정도 구간에서는 일단 1차적으로 한번 비중 축소를 진행을 했다가 향후에 이제 다른 또 좋은 종목들이 시장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실적 시즌을 좀 앞두게 되면서 이 실적 시즌에 조금 이 실적이 좀 부각될 수 있는 종목들이 또 상당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때문에 그러한 이제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로 한번 교체를 노리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레디언트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당장의 대응보다는 어느 정도 좀 시간이 필요한 종목으로 판단이 되고, 수익을 챙긴다라기보다는 일단은 이 수익 만회 혹은 이제 비중 축소 쪽에 조금 더 목표를 가져가시고, 지금 이제 이 그레디언트보다는 당장에 이제 좀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하는 전략으로 노려보자, 이렇게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종목은 유튜브에서 남겨주셨는데요. 심심한 어피치님이 알루코 평단가 3,200원에 비중 4% 대응 전략 좀 알려주세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알루코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알루미늄 압출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요즘에 계속적으로 알루미늄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러시아에서 지금 EU 무역협회나 미국에서 러시아 알루미늄을 제재 경고를 한다라고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어떻게 본다라면 알루미늄 관련주들이 좀 상승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좀 알루코는 좀 다른 알루미늄 관련주랑 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날짜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9월 16일 이 날짜. 이 9월 16일부터 지수는 계속적으로 빠졌어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시장보다 강한 종목들은 다시 원위치로 한 종목들이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거는 좀 더 비실비실하게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남산 알루미늄 시장에서 뭐 대표적으로 할 수 있다는 남산 알루미늄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선까지는 다 올라와 줬습니다. 그리고 조일 알루미늄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거의 하락세도 없이 계속적으로 가고 있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고, 근데 알루코를 보시면은 좀 더 아까 보여드렸던 알루미늄 관련주들이랑 다른 흐름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말은 시장에서 이 종목은 약간 비주류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다른 알루미늄 관련주들은 2차 전지다 뭐다 하면서 탄력성을 붙으면서 올라가지고 있는데, 이 알루코는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딘 모습대가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때? 저는 이런 종목이 있을 때는 좀 갈아타는 전략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진입했던 시점은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알루미늄 관련주들은 이때 진입했던 가격까지도 어느 정도 상승했던 모습세가 나오는데, 이 알루코만 다른 알루미늄 관련주에 비해서 좀 약한 모습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흐름이 안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지금 이 종목을 손절하고 요즘에 시장에서 어느 정도 핫한 종목으로 갈아타냐 이런 부분도 들 수가 있고, 아니면 이 종목에서 그래도 한 번은 상승세는 나오겠지, 그걸 기대하면서 좀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요즘 시장에서는 종목 압축 장세라고도 많이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뭐냐, 시장이 좋을 때는 같은 섹터 종목들이 다 갔어요. 네, 다 갔는데 이 압축 장세로 넘어가면은 시장에서 가는 놈들만 더 잘 가는 경향이 더 생깁니다. 그 말은 시장의 수급이나 이런 부분이 금액이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요즘 뉴스에서도 계속 나오잖아요. 거래대금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 시장의 유동성 자금이 마르고 있다라고 나오는데, 그런 부분이 다 종목 압축 장세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알루코라는 종목은 어떻게 본다면 좀 비주류, 알루미늄 종목 중에 좀 비주류이기 때문에 좀 대장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특별히 저는 조일 알루미늄이라는 종목이 조금 더 강한 모습세가 나오고 있지 않나. 어떻게 본다면 이 시장에서 빠질 때 이 박스권을 계속적으로 지켜주면서 있어요. 이 말은 뭐냐, 한 번에 어느 정도 상승세는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긴 박스권을 돌파를 해준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이 가격대 3,000원 가격대까지도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알루코보다는 이 조일 알루미늄이나 남선 알루미늄 이쪽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게 더 괜찮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이슈가 나올 때 거의 장중에 28%까지도 올라가줬던 모습세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이 가격대를 지켜주면서 있는 부분, 알루코랑 다른 흐름으로 가고 있다, 그런 의미로 저는 이 종목은 교체하시는 게 낫다. 같은 알루미늄 섹터를 보실 거면 남선 알루미늄이나 조일 알루미늄으로 갈아타시는 전략이 더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이제 우리 그래그래님께서 DBI텍 43,000원에 15% 보유를 하고 있는데 반도체 간다 그래요 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네요.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또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역시나 지금 현재 이 바닥에 대한 심리가 점차적으로 조금 끌어올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DBI텍을 이제 먼저 보기 전에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삼성전자, 이렇게 이제 두 종목을 보게 되면 참 이제 시장에서 많이 속을 썩었었던 우리 이제 대장주들인데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오는 그러한 흐름들을 계속적으로 조금 잡아가고 있어서 이제 반도체 조금 이제 바닥 잡고 올라올 수 있느냐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DBI텍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또 이 8인치 웨이퍼 관련된, 파운드리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반도체가 살아났을 때 또 가장 빠르게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사실 최근에 파운드리향 투자를 계속적으로 좀 늘려나가고 있었죠. 아무래도 이 대만의 TSMC가 파운드리 쪽에서 굉장히 좀 강자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에서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비메모리 쪽이 조금 더 비중이 상당히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때문에 파운드리 쪽에 좀 투자를 늘려나가고 있는 그런 와중이었고, DBI텍 같은 경우에는 이 8인치 웨이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최고 기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또 관련해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라고 볼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가를 보게 되면 그러한 성장성과는 조금 무관하게 상당히 조금 조정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죠. 아무래도 지금 현재 이 반도체 업황이 계속적으로 좋지가 않았잖아요. 지금 현재 연말까지 가면서 이 소비 둔화에 대한 이런 우려감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로 인해서 반도체 수요가 상당히 좀 줄어들 것이다. 그 다음에 디램의 업황도 상당히 조금 불안하다.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적인 이 반도체 종목들의 가격 하락을 유도했다라고 볼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 DBI텍 같은 경우에는 올해 굉장히 시설 투자도 좀 활발하게 했고, 그러면서 성장성이 내후년까지도 기대가 되는 그러한 이제 기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 조정폭이 좀 컸다라고 볼 수가 있었죠. 그런데 반도체 업황이 최근에 이제 어느 정도 좀 반전을 꾀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다시 한번 이 반도체 수요가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제 이 전기차나 자율주행차 등등 해서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반도체는 또 필수적인 부품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지금 현재 이 물가에 대한 압박,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조금이라도 줄어들면 수요가 다시 한번 반도체 쪽으로는 올라올 것이다라고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전체적인 반도체 종목들이
하반기에 여전히 아직까지는 업황이 조금은 불안한 그런 와중에도 불구하고 바닥을 잡고 최근에 반등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때문에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저는 현재 굉장히 좀 주워볼 만한 시기가 아닌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뭐 말씀드렸듯이 DB하이텍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8인치 파운드리 관련해서는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고, 이 8인치 웨이퍼, 파운드리 쪽은 계속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투자를 하고 성장을 해 나갈 수밖에 없는 산업군이기 때문에 저는 DB하이텍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또 이 시설 투자를 많이 늘려놓은 상황이라 반드시 또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때문에 DB하이텍이 바닥을 잡은 그런 구간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저는 과감하게 어느 정도 투자를 조금 늘려나가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DB하이텍이 보게 되면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어느 정도 이 바닥을 잡아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코로나 이제 지나가고 나서 반도체 관련 종목도 상당히 좀 크게 수혜를 받을 때 DB하이텍도 같이 이제 성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상승분을 다 반납을 하고 지금 현재 다시 바닥을 잡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 수급이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요. 어느 정도 담아가는 그런 수급들이 저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어느 정도 바닥을 잡으려는 시도는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바닥을 잡으면서 다시 한번 반등을 꾀야 한다라고 했을 때 내년, 내후년, 그리고 이제 2025년까지 8인치 웨이퍼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 상태라 DB하이텍은 지금 현재 주가 바닥을 잡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또 매력적인 단가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DB하이텍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약간 모아간다라는 생각으로 진행을 하시면 저는 또 굉장히 좋은 수익으로 보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뭐 지금 현재 43,000원, 오늘 이제 조금 반등이 나오면서 단가가 조금 높기는 하시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절대 뭐 높은 단가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DB하이텍은 조금 더 기간을 보고 내년 상반기에 이제 반도체 수요가 다시 한번 회복이 된다라는 이슈가 나오면 또 굉장히 주가 펌핑이 잘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때문에 일단 1차 목표가는 5만 원 잡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2차 목표가는 약 6만 원 정도로 잡아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모아가게 되면 분명히 또 큰 수익으로 보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지금 현재 구간에서 떨어지면 또 모아가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종목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도 유튜브에서 남겨주셨네요. 수리님이 코스모학 25,000원에 비중 20%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코스모학 시장에서 폐배터리 관련주로 인식이 되어 있죠. 믿을 수 있는 자회사 코스모 신소재도 갖고 있고 얼마 전에 주가도 급상승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올랐냐 라고 보신다면 이 회사가 어떻게 본다면 2차전지 핵심 소재인 황산 코발트를 제조하고 있어요. 주력으로 하고 있고 이산화 티탄륨으로 해서 꾸준한 매출성이나 이런 부분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폐배터리 관련해 가지고는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황산 코발트를 회수하는 부분으로만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2023년에 공장을 어느 정도 완공을 하고 24년부터 풀캐파가 돌아간다고 한다면 폐배터리 관련해 가지고 매출이나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증가될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시장에서는 폐배터리 3대장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성일하이텍, 세피켄, 코스모학 이렇게 세 종목이 특히 더 잘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코스모학도 어떻게 본다면 지수가 좀 하락하고 다시 반등 나올 때 어느 정도 반등세가 나왔는데 요즘 분위기를 보시면 다시 조금 더 안 좋아진 분위기가 나왔어요. 오늘 좀 하락이 나오면서 21선을 깨지면서 조금 안 좋은 흐름세가 나왔지만 이 회사의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높게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폐배터리. 왜냐하면 2차전지도 어떻게 본다면 지금 계속적인 시작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작년부터 시작이 됐지만 저는 계속적으로 더욱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2차전지가 아직 피크를 찍지 않았기 때문에 이 폐배터리도 동반적으로 상승세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2차전지가 성장을 하면 할수록 그 많은 재활용을 해야 되는 2차전지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거에 대해서 정부와 그리고 기업들은 폐배터리를 쉽게 놓지 않을 거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시장이나 이런 부분이 선정성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력적이나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한 먼저 시장에 선점한 이 성일하이텍, 세피캠, 뭐 코스모아 이런 쪽으로 나중에도 더 각광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 좀 유명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25,000원 가격에서 오늘 좀 급락이 나와서 우려 섞여서 이렇게 남겨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오늘 하락은 좀 안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21선을 깨질 때 거래량 없이 깨지면 좀 괜찮은데 거래량이 상승하면서 깨졌다는 거는 어느 정도 손절할 물량이나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21선을 깨질 때 거래량 없이 깨졌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 시장이 빠지니까 어쩔 수 없이 프로그램 매도다 이런 부분이 발생해서 빠졌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좀 심하게 빼졌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단기적으로 급반등이 나와야 좀 더 차트는 더 괜찮아진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이 밑에 있는 61선 이 가격대를 조금 더 지켜주던가 아니면 한 번 정도는 깨질 수는 있다고 봐요. 이때까지 계속적으로 지속되면서 올라가면서 한 번도 안 깨고 올라갔었는데 이때는 지금은 한 번 정도는 깨주면서 공포감으로써 불안감 그 손절되는 물량들을 어느 정도 흡수를 하고 다시 말아 올린다라고 한다면 이 직전 가격대 36,500원을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재료는 다 갖춰져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시장에 충격적인 하락이 나와도 어느 정도 조금은 염려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21,950원까지는 이탈 가능성은 있다. 근데 22,000원을 이 가격대부터는 추가 매수도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21,000원부터는요. 이 가격대부터는 추가 매수를 좀 10%, 지금 비중이 20% 정도니까 10% 정도만 더 하신 다음에 평단가를 낮춘 다음에 추가 매수한 물량은 다시 이 가격대 26,000원 부근에서 정리를 하시고 나머지 물량은 3만원 이상까지 노리시는 전략도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종목 유튜브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너구리님께서 PSK 14,600원에 5% 보유하고 계시고 목표가 전망이 궁금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네요. 지금 이제 뭐 아까도 DB하이텍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드렸지만 지금 현재 반도체 업황은 시간이 조금은 필요한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바닥을 좀 잘 짚어주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시장에서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흐름들이 좀 잘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이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그래도 내년 2분기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상태는 수요 둔화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반도체 업황이 아직까지는 살아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이 반도체 장비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좀 중요한 이슈가 있었죠. 삼성이 감산을 한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생산량을 조금 이제 감소를 시킬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역시나 이 장비주들은 생산량이 좀 굉장히 민감하겠죠. 때문에 생산량을 감소시킨다라는 소식에 의해서 상당히 또 이 장비주들에 대해서 또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이 갔었는데 삼성이 이제 아직 감산에 대한 계획은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밝히면서 어느 정도 또 이 주가에 대해서 우려감을 좀 희석시키는 그런 이제 이슈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또 워낙에 반등이 잘 나오고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PSK도 어느 정도 오늘 굉장히 좀 반등이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반도체 업황은 완전히 살아나기에는 조금은 시간이 좀 필요한 상태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최근에 바닥을 잡고 반등을 잘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는 한데 당장에 아직까지는 이 수요도나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조금 더 이제 주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 가격적인 부분이나 혹은 이제 수요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 완전하게 회복이 되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반도체 업황은 어느 정도 저가 매수 심리가 주요하게 작용을 한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저가 매수 심리가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된다라는 점, 그 다음에 내년에는 회복이 되겠지 하는 기대감이 주가에 좀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점은 이제 어느 정도 염두를 했을 때 지금 현재 이 반도체 장비주들은 어느 정도의 상승이 나왔다가 시장이 조금 꺾이게 되면 바로 또 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좀 염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만한 이슈가 또 눈앞에 있죠. 11월 FOMC가 곧 다가오기 때문에 만약 이제 FOMC에서 파월 의장이 매파적 발언을 이어나간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차익 실현 매물이 한 번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PSK 같은 경우에 일단 저는 오늘 수급이 굉장히 좀 긍정적이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순전히 조금 밀어 넣는 그런 좀 수급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의지는 있어 보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가를 보게 되면 17,000원 구간, 지금 이제 단가로부터 얼마 남지 않았죠. 17,000원 구간에 61선 저항선이 이제 확인이 되면서 주요한 매물대가 곧 시작이 되는 그런 이제 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PSK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 17,000원 구간을 돌파를 해줘야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러면 2차 목표가는 약 18,300원 정도로 잡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업황이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기는 하지만 언제든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지금 현재 뭐 저점에서 굉장히 좀 잘 잡으셨고 그러면서 뭐 여유롭게 대응이 가능하신 그런 구간이다라고 여겨져서 일단 PSK는 너무 장기적으로 보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단기적으로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내일부터 이제 이번 주 좀 주요하게 보시면서 17,000원 구간을 돌파를 해주는지 아니면 돌파하지 못하고 차익 실현이 나오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돌파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18,000원 구간을 이제 또 노리면서 이제 이후에 매물대로 좀 돌파를 시도하는 그런 구간이 나올 수가 있는데 만약에 17,000원을 돌파를 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다시 한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저점까지 또 확인하러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완전히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굳이 담아갈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당장은 어느 정도 반도체 업황이 반등이 나올 때 저가 매수 심리가 잘 발동이 됐으니까 순환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반도체를 본격적으로 잡아가는 시기는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이 수요가 좀 정상적으로 돌아올 것이다. 혹은 이제 생산량이 조금 더 이제 정상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의 이야기가 나올 때 그때 뭐 담아가도 늦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보다는 조금 더 이제 저가 매수 심리가 좀 발동이 됐다라는 부분이 저는 더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PSK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장기적으로 보기보다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수익권도 나와주고 있고 그 다음에 시장에 또 영향이 갈 만한 단기적인 이슈도 앞두고 있는 만큼 매물대를 강하게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테니까 그 구간 맞추어서 차익 실현하는 걸로 그리고 돌파가 나와주면 18,000원 정도 구간까지는 수익 극대화 노리는 것으로 그렇게 매매 전략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 또 유튜브에서 남겨주셨는데요. 호텔신라 74,000원의 비중 10%입니다. 네,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손절해야 될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네, 호텔신라 우리나라 대표적인 호텔 그리고 면세점 사업을 하는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의 대다수가 면세점으로 매출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본다면 코로나 때문에 계속적으로 힘들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코로나 이슈가 이제 점점 끝나고 이제 해외여행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진입하신 걸로 보여요. 근데 이 종목은 되게 솔직히 말해서 되게 단순한 종목입니다. 7만 원 밑에서 그냥 사시면 되는 종목인데 생각보다 조금 비싸게 사니까 손절을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이 좀 생기는 부분도 있다라고 봐요. 지금 가격대는 어떻게 본다라면은 거의 7만 원 부근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차트를 좀 크게 보셔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7만 원 밑에까지가 내려갔던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네. 코로나 이때나 7만 원 밑에까지 갔었지 거의 뭐 이때 6만 원까지 갔었으니까 지금 가격대는 어떻게 보면 되게 매력적인 가격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3분기 실적도 예상치보다 상회한다는 컨센서스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은 손절까지는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보유를 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더 길게 보는 게 낫다. 이번 연도보다 내년이 좋은 종목이에요. 굳이 이 종목을 들어가려고 한다라면 가격대 7만 원 이하에서 어느 날 봤는데 가격이 7만 원 이하야. 그러면 들어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승부를 보시려고 한다면 7만 원이 깨지고 난 다음에 2, 3일 안에 반등을 못 한다면 그때는 손절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다시 7만 원을 돌파할 때 들어가시는 전략이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 말은 뭐냐? 이때 여기 보시면은 7만 원을 깨지고 지속적으로 상승세가 안 나왔죠. 그리고 어느 정도 올라온다라 하면 들고 가는 전략도 괜찮지만 여기서 본다라면 7만 원 깨지고 지지부진한 흐름이 계속적으로 보였습니다. 이런 부분보다는 이때는 손절을 하신 다음에 7만 원을 다시 안착할 때 이때 다시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수익이 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굳이 지금 손절보다는 추가 매수하는 전략이 더 낫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7만 원을 깨지고 나서 좀 더 안정성이 있게 들어가시려고 한다면 7만 원을 깨지고 나서 다시 안착할 때 들어가는 전략, 그러니까 깨지고 나서 다시 올라갈 때 이 구간에서 들어가시는 전략이 유효하고 나는 그래도 좀 저점 잡는 걸 좋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7만 원 깨지면 그때부터 분할 매수하는 전략으로 하신다면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 내년이 더 좋다.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이번 연도보다는 내년이 더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증권사도 계속적으로 목표가를 상향하는 리포트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굳이 손절할 필요보다는 보유하는 관점으로 가져가시는 전략이 낫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단기적으로는 8만 원 밑에 7만 9천 원 정도에서는 한번 수익을 보시고 나오시는 전략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2차 매도가는 8만 5천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노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가격대는 한 내년까지는 충분히 가야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투자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목표가로는 7만 9천 원 이때 1차적으로 보시고, 만약에 돌파하고 나서 다시 깨진다라고 한다면 이 가격대에서도 나머지 물량을 정리하시는 게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의 미니 강의 한번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내용은 조금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의 이제 미니 강의를 준비를 했고요. 주제는 앞으로 더 중요해질 실적 시즌으로 이제 정했습니다. 왜 그렇냐라고 했을 때, 일단 이제 실적 시즌이 얼마 남지가 않았죠. FOMC 발표에 이어서 이제 종목들의 실적이 연달아서 발표가 될 그럴 예정에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미국 기업들은 전체적으로 예상치보다 훨씬 더 이제 좋은 그런 이제 실적들을 어느 정도 또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상당히 또 반등이 잘 나오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증시는 상대적으로는 조금 더 우려감이 있는 상태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코스피 영업이익 전망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조금 줄어들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3분기 영업 전망치가 원래 이제 영업이익 전망치가 이제 전반기 대비 상당히 조금 낮아진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과연 이 실적 시즌에 상대적으로 이 실적에 대해서 또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조금 경기 침체 우려감에, 그리고 이제 소비 둔화 우려감에 대해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이제 시즌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 이 실적이 더욱더 중요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이 소비 둔화, 경기 침체의 우려감,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전체적으로 시장에 상당히 조금 팽배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당히 또 우리 시장을 원래 이끌었었던 이 반도체 업황이 상당히 또 이 실적이 조금 이제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태죠. 때문에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이 실적이 좋게 나타나는, 혹은 이제 턴어라운드가 되는, 그리고 성장성이 눈에 띄게 올라오는 이러한 기업들은 여태까지의 이 실적 시즌보다도 더더욱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해서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아니거든요.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뭐 킹달러 수혜를 받는다든지, 혹은 이제 상대적으로 판가 인상이 굉장히 좀 용이하다라든지, 혹은 뭐 이러한 환경들을 모두 이겨내고 굉장히 장사가 잘 된다라든지, 시장이 불안한 그런 이제 환경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잘 나온다라는 뜻은 그만큼 튼튼하고 성장성이 밝은 그러한 기업이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때문에 이번에 실적 시즌에 굉장히 이 실적이 좋게 나타나는 그러한 이제 기업들은 상당히 또 좋은 상승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그에 따라서 우리는 이 실적 시즌에 맞는 그런 이제 종목들을 좀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당히 좀 주의해야 될 종목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봤을 때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저가 매수 심리가 조금은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직까지 업황이 살아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한 가지 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업종이 아무래도 저는 게임주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요.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이제 로블록스가 20% 넘게 이제 반등이 나왔었고, 그러면서 나스닥도 굉장히 반등이 잘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게임주들도 상당히 좀 반등이 잘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전체적인 게임주들의 업황을 봤을 때 당장의 실적이 치고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은 아직까지는 없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최근에 뭐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기는 하죠. 뭐 예를 들면 엔게임이라든지. 다만 이제
신작이 출시가 연기된 그런 게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직까지 신작 발표 예정이 없는, 그러면서 기존의 게임들은 계속적으로 좀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 그러한 종목들도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게임주들 뭐 보셨겠지만 굉장히 반등이 잘 나왔어요. 다만 지금 현재 아무래도 이 실적이 당장에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시장이 꺾이게 되면 순식간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염두를 해주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저가 매수 심리가 발동이 되는 종목들은 언제든지 정리하고 순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게임주도 게임주지만 반도체가 역시나 좀 중요하겠죠. 지금 이제 이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좀 실적 추이를 보게 되면 상당히 조금 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전년 대비 3분기 매출이 상당히 좀 줄어드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뭐 삼성뿐만 아니라 인텔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뭐 마이크론, 그다음에 뭐 TSMC 전체적으로 모두 다 실적이 상당히 큰 폭으로 줄어드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여태까지 시장에서 좀 실적에 대해서 주목을 받았던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을 수가 있고, 오히려 지금 현재 시장에서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시장 환경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좀 용이하게 매출을 뽑아낼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기업들이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굉장히 조금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잘 또 뽑아가는 게 중요한 그런 구간이다라고 여겨지고, 역시나 이제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만한 섹터가 2차 전지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뭐 각 증권사에서 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 목표가를 계속적으로 좀 높이는 그런 이제 리포트가 나오고 있죠. 역시나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고 있는 상태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뭐 미국에서 IRA 법안이 발표가 되면서 또 계속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전기차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이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뭐 2차 전지 장비, 뭐 셀, 소재 등등해서 전체적인 기업들의 실적이 다 같이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 이제 2차 전지뿐만 아니죠. 뭐 최근에 태양광도 굉장히 좀 흐름이 좋았었죠. 물론 이제 공화당의 좀 지지율이 올라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이제 친환경에 대한 그런 법안들을 많이 내놨기 때문에 공화당의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이번 중간 선거에 공화당이 또 상당히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게 되면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는 조금은 안 좋은 그런 이슈가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감이 나오기는 했지만, 최근에 IRA 법안이 발표됨에 따라서 태양광 관련 기업들은 또 굉장히 좀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북미 자체 내에서 시설을 늘릴 것이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또 북미향 매출이 잘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 기업들이 관련해서 또 굉장히 수혜를 많이 받았고, 이러한 이제 하반기에 상대적으로 시장 환경이 좀 유리하면서 실적이 잘 올라올 수 있는 그러한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기업들을 굉장히 좀 잘 골라가면서 시장에 대해서 대응을 한다면 11월 FOMC 실적 시즌, 12월 FOMC까지 잘 이겨낼 수 있을 만한 그런 매매 전략 꾸려 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네, 그 다음 제가 준비한 미니 강의는 현재 시점에서 다시 보는 태조 이방원이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지속적으로 어떻게 본다라면 태조 이방원에 계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렇게 실적 시즌에도 한 번 정도는 볼 필요는 있기 때문에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솔루션, 하나솔루션을 말씀해 드린다라고 한다면 태양광 전지 수출 단가 강세를 보이면서 어느 정도 상승을 나왔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즘에 어떻게 본다면 주가는 약간 지지부진한 모습세가 좀 연출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보자면 어떻게 본다면 계속적으로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이제 중간선거 관련해가지고 공화당이 압승을 보고 있는데 이것처럼 공화당이 압승을 했을 경우에 신재생 관련해가지고 법안이 좀 늦춰지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불안 심리 때문에 태양광이 조금 못 가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는데, 저는 그래도 큰 대세는 꺾이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공화당으로 조금 가도 어차피 신재생 에너지는 전 트렌드라고 보고 있기는, 글로벌 트렌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꾸준한 매출이나 이런 부분은 상승세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 다음으로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적으로 LNG 이슈 관련해가지고 많은 상승세를 올렸고, 이번 연도 실적보다 내년 실적이 더 우세할 거다, 이런 전망세가 계속적으로 나왔던 섹터입니다. 하지만 요즘 조금 더
다른 태조 이방원 그 섹터들보다 잘 못 가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었는데 거의 많이 떨어지면서 이제 121선까지도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조선주의 안목이 다시 나올 거냐, 약간 이런 부분도 볼 수 있겠지만 이 현대위포조선 같은 경우는 이번 연도보다 내년이 더 좋다라고 저는 항상 말씀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가격대가 좀 떨어졌을 때 좀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121선을 좀 이탈을 해주고 다시 올라갈 추세, 그때가 만들어진다면 적극적으로 매수할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고, 그 다음으로는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 하면은 다들 알다시피 뭐 요즘 포스코 케미칼, LG 에너지 솔루션이 많이 가고 있지만 저는 지금의 시장에서 어떻게 본다라면 조금 비주류다라고 볼 수 있는 코스닥 1, 2등을 다투고 있는 에코프로비엠인데, 공격적인 캐파 확대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양극재 생산량 관련해가지고 국내 1위인데 요즘 다른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 요즘 잘 못 가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스닥에 상장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잘 갔다라고 한다면 요즘에는 코스피에 상장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잘 가는 추세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이 종목들의 파급력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도 좀 관심 있게 필요하다. 지금 포스코 케미칼, LG 엔솔이 잘 간다고 이 종목을 정리하고 그 종목을 갈아타는 전략은 조금 안 좋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언젠가는 다시 키 맞추기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동반 상승세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들겠지만 조금 더 시간적인 부분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방산주로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이 종목도 계속적으로 상승세가 나오다가 요즘은 어떻게 본다면 많이 꺾였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하지만 이 종목도 아까도 현대위포조선을 말씀해드렸다시피 121선을 이탈하고 다시 올라갈 때 매수를 한다라면 조금 더 승률이 좋지 않나라고 말씀해드렸는데, 이 종목도 약간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현대위포조선이랑 본다라고 한다면.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가격대부터는 이제 슬슬 분할 매수 구간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실적이나 이런 부분도 탄탄하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섹터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마지막으로 원전. 얼마 전에 다시 폴란드 관련해가지고 원전 이슈가 나오면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미국 웨스턴하우스에서 우리나라 한전에다가 소송을 걸면서 약간 분위기가 또 애매해졌어요. 그러면서 시장이 약간 꺾이는 모습세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더 해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원전은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우리가 다들 느꼈을 거예요. 뭐 한신기계, G2파워 이런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한번 올라갈 때 큰 상승세가 나왔던 부분, 이런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원전 관련해가지고는 좀 더 주의 깊게 볼 필요는 있지 않나. 이슈 한 번만 불면은 이제는 상한가까지도 갈 수 있을 정도로 많이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주가는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원전 같은 경우는 모아가는 전략보다는 이슈에 맞춰서 대응하는 전략이 좀 낫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럼 전체적으로 이 태조 이방원의 5가지 섹터 중에 제가 제일 눈여겨보는 섹터는 누가 뭐래도 지금은 2차 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 중에서 에코프로비엠이라는 종목을 가져왔지만 다른 종목들, 뭐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첨보, 그리고 다른 LNF 이런 종목까지도 좀 더 폭넓게 볼 필요는 있다. 단기적인 종목이나 이런 부분은 미래나노텍이랑 금양이 더 어떻게 본다면 변동성이 더 크기 때문에 더 매력적이다라고도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전체적으로 지금 태조 이방원 중에 살아남은 거는 2차 전지밖에 없다. 그리고 요즘에 다른 종목들, 반도체, 바이오주들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태조 이방원은 이제는 끝나고 살아남은 건 2차 전지밖에 없을 거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미니 강의까지 마쳤는데요. 이 투자의 신 1부 때 시청자분들에게 답답한 마음을 해소시켜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느 정도 해소되었는지 궁금하네요.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돌입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시장은 안 좋지만 이 실적이 바탕이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3분기 실적을 보면서 3분기 실적이 좋네? 이렇게 끝내지 마시고 이 실적이 내년까지도 이어갈 수 있는 섹터인지 그리고 업종인지 이런 부분을 좀 파악하면서 실적을 본다라고 한다면 더욱더 성공적인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럼 1부는 이만 마무리하고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투자의 신 2부도 진행하니까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